반기문 총장 사퇴 효과의 최대 수혜자로 지지율 빅3에 입성한 그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부자 황교안입니다. 와 진짜 같다. 똑같다. 홍도사님, 품위를 지켜주세요. 냉. 홍도사님, 감옥 가고 싶어. 감옥 가고 싶어. 역시. 이건 무서웠지. 이건 무서웠지. 자, 이게 사실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뜨거운 다크호스 중에서도 다크호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수들이 차이는 있지만은 가장 원했던 거를 많이 해결해 준 분이에요. 총리로서 이석희 재판부터 시작해서 또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신뢰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 위기 속에서 비교적 아주 차분하게 국정을 이끌고 있다. 말하자면 튀지도 않고 그다음에 박자가 늦지도 않고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반기문에 이어서 구체화된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보수가 많게 한 20%, 적게 한 10에서 20% 정도. 황교안 대행을 지지하는 보수는 정말 끝에 있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맹렬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뭉쳐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승민, 남경필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안이 황교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황교안 대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제 본인의 권력 의지의 문제인데 여건은 반이 나온다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본인이 만약에 나오면은 권한대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당장 야당에서 직격탄을 쏠 겁니다. 국정 공백 상황인데 이런 국정 공백 상황을 떨쳐버리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나느냐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또 그 비난에 대해서는 보수 내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네.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게 되면 그냥 무혈 입성해서 접수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분은 아직 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은 물 건너가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정당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문재인 그럴 수도 후보처럼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밀려서 나왔지만 지금은 나중에는 대세론이 되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행을 저분을 비판하기에 100가지, 1000가지 뭐 태구도 넘치지만 그럼 보수 쪽에서 후보가 없기 때문에 황교안을 지지했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장점 이게 어떤 점이 있는지는 분명히 또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무척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내각 그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화되어 있는 철저한 반공주의 이념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나 저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해서 했지만 저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무척 그렇죠. 이념과 소신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북 출신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이러한 서너 가지 요소를 보고 반기문한테 갖지 못했던 네. 이런 흔들림이 없이 초실관으로 가는 모습에 저는 보수층의 지지가 올 거라고 보는데 다자구도에 있을 때는 저는 맥시멈을 15%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자구도가 무너지고 유승민, 남경필 이런 분들이 치고 올라오지만 네. 5% 아래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최소한 황교안 대행이 25%까지는 일단 순풍에 돋단 듯 치고 올라갈 것이다. 네. 어떻게 내가 쓴 거랑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냐. 15%, 20%. 예, 그런데 보고한 거예요. 눈이 다 보여요, 여기서.